안녕하세요. 이제 두 번째 컴퓨터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빛이라는 것은 원래 무슨 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파동성. 왜? 영이 실험을 하면서 간섭, 회절, 편광. 특히 편광은 빛이 횡파라는 증거가 되는데 어쨌든 이런 현상 때문에 빛이 파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광전 효과로 인해서 빛이 파동이 아니라 무슨 성을 가지게 된다. 입자성도 가지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입자성의 중요한 증거, 두 번째, 컴퓨턴 효과가 발견되게 됩니다. 컴퓨턴 효과라는 것은 뭐냐면 전자기파가 전자를 치고 산란되는 현상입니다. 지금 여기 전자가 있다라고 볼게요. 전자가 있으면 빛이 들어와서 전자를 치겠죠. 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튕겨져 나갈 거고, 뭐 어떤 속도 V로 가겠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산란되는 겁니다. 산란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들어올 때의 빛의 진동수를 F라고 하면, 자, 여기서 실험 결과 F 프라임, 다시 말하면 빛의 진동수가 바뀌게 됩니다. 고전 전자기학에서는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가는데 빛의 진동수가 바뀌면 안 됩니다. 진동수가 바뀌면 안 되는데 진동수가 변했고요. 자, 이 현상을 갖다가 이제 또 파동에 의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입자성을 가진 게 아닌가라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이 현상, 다시 말하면 진동수가 바뀌는 이 현상을 입자적 관점에서 설명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빛이 보통 에너지가 파동에서는 진폭의 제곱과 진동수의 제곱인데 진동수의 제곱에 비례하는데 빛의 에너지가 뭐다? hf다. 두 번째, 운동량을 가지고 있는 파티클로, 다시 말하면 입자로 가정을 하고 이것을 갖다 얘기하게 됩니다. 이 현상을 설명하는 데는 간단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요.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다가 이 식을 갖다가 유도하게 됩니다. 진동수 변화. 그럴 때 결과는 람다 F, 그는 진동수라는 것은 결국 뭐분의 뭐가 돼요? 람다분의 C가 되죠. 그러니까 진동수가 변했다는 얘기는 결국 뭐가 변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장이 변했다는 거죠. 파장. 진동수가 변했다는 건 파장이 변했는데, 파장의 변화가 mc분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건 결과입니다. 코사인 세타라는 것은 뭐냐면, 들어온 빛이 산란된 빛과 이루는 각도입니다. 요 각도에만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요게 이제 결과적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의해서 산란된 진동수의 변화라는 것은 파장의 변화로 했는데 요 식에서 깔끔하게 설명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거, 이것을 설명할 때 중요한 건 에너지 보존 법칙하고 운동량 보존 법칙으로다가 유도가 된 거예요. 에너지 보존하고 운동량 보존, 특히 운동량 보존이라는 것은 무슨 관점에서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입자적 관점에서 설명하죠. 입자적 관점에서 진동수의 변화를 정확히 실험한 값과 일치시켜서 어떻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빛이 무슨 성을 가지고 된다. 입자성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만약에 파동의 입장으로 그 진동수의 변화, 다시 말하면 파장의 변화를 정확히 유도되는 식이 발견된다면 이거 없어지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이 파장의 변화, 진동수의 변화를 파장의 입장으로 다시 말하면 빛이 파동의 입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 식을 유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컴퓨터 효과가 빛이 무슨 성을 가지고 있는, 입자성을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이 들어오면 E는 HF만큼의 에너지가 들어오는 거죠. 자, P는 람다분의 H에서 C분의 HF라는 이렇게 운동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자가 정지해 있다라고 보면, 자, 정지한 전자는 질량을 가지고 있으니까
2는 m제로 c제곱. 이건 상대론에서도 유도가 되죠. 어쨌든 정지한 물체, 질량을 갖고 있는 물체는 뭐를 가질 수 있다?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빛이 산란됐네요. F'이라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에너지 변화가 생겼네요. 운동량은 C분의 HF가 아니라 C분의 HF 프라임. 자,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루트 P제곱 C제곱 플러스 M0 제곱의 C4승. 자, 이거는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게 되는 에너지입니다. 움직이는 물체가 가지는 상대론적 에너지가 되는 거고, P라는 운동량을 가지고 이제 파이라는 각도로 이렇게 간다라고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운동량 보존 볼게요. 운동량 보존은 운동량이 벡터량이니까 X축 방향과 Y축 방향이 모두 다 성립이 돼야 되겠죠. 자, X축의 운동량, 자, 충돌 전의 운동량은 C분의 HF, 얘는 정지하고 있으니까 운동량 0이겠죠. 는, 자, 산란된 빛의 운동량의 X축이니까 코사인 성분만 되겠죠. C분의 HF'의 코사인 세타 더하기 P라는 운동량을 가지게 되는데 이것도 코사인 성분이니까 P 코사인 파이. 자, 이거는 자, 어떻게 될까요? C를 갖다가 모든 변에다 곱해주면 어떻게 되죠? PC 코사인 파이는 넘겨주면 HF-HF'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자, Y축은, 자, 충돌 전의 Y축은 0입니다. 자, C분의 HF'의, 자, Y축 방향은, 윗방향은 사인 세타. 자, 아랫방향은 마이너스 P 사인 파이가 돼서,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C를 곱해주면, PC 사인 파이는 HF'의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자, 위하고 아래를 갖다가 제곱해 줄게요. 그럼 P제곱 C제곱의 코사인 제곱 파이는, 자, HF의 제곱 플러스 뒤에 거 HF'의 코사인 세타 제곱해주고 빼기 이 두 배의 HF'의 코사인 세타 밑에 거 제곱해주면 P제곱 C제곱 사인 제곱 파이는 이걸 제곱해주면 HF'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위아래를 다 더해줄게요. 위아래를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코사인 제곱 파이 더하기 사인 제곱 파이는 1이니까 뭐만 남아요? P제곱 C제곱은 자, 여기서 HF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프라임을 갖고 있는 녀석들은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니까 1이죠. 그러니까 HF'의 제곱이 되겠고 뒤에 거는 그대로 냅두면 마이너스 2, H가 두 개니까 H제곱에 FF'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식. 자, 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첫 번째 식을 유도했고요. 두 번째, 에너지 보존. HF는 더하기 M0 C제곱은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충돌 전의 에너지는 HF 프라임 더하기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의 C의 4승입니다. 자, 여기서 요거만 남겨두고 넘겨주면 루트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 4승은 HF-HF 프라임 더하기 M0 제곱이 되겠습니다. 제곱할게요. 그럼 P제곱 C제곱 더하기 M0 제곱 C 4승은 A제곱 B제곱 C제곱 EAB, EBC, ECA 이렇게 되겠고 자, 요것을 P제곱 C제곱만 남기고 다 정리해보면 P제곱 C제곱은 HF의 제곱 더하기 HF'의 제곱 마이너스 EH 제곱 FF 프라임 마이너스 EHF'의 M0 C제곱 더하기 EHF M0 C제곱이 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식이에요. 자, 두 개 되겠죠? 두 개를 뭐 하는 거예요? P제곱 C제곱이 공통이니까 이 우변이 둘 다 뭐 하는 거예요? 같다는 얘기죠. 같았을 때 양변의 공통인 것을 없애고 정리하면 EH제곱 F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EHM0 C제곱의 F-F'이 됩니다. 넘기고 F에 대해서 F는 F하고 F'에 대한 건 우변으로 그 다음 나머지는 좌변으로 가면 M0 C제곱 분의 H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F'의 F-F'. 이거 어떻게 되죠? 요 식이? 그렇죠. F'분의 1 마이너스 F분의 1. 자, F라는 것은 어떻게 되죠? F는
람다분의 C를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역수가 되니까 C분의 1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그러면 람다 프라임 마이너스 람다 냅두고 C를 넘겨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제곱 없어지니까 M0 C의 H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 자,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델타 람다. 다시 말하면 아까 충돌하면서 뭐의 변화가 생기면 안 됐었어요. 지금 고전적 관점에서는 F'이 설명이 안 됐는데 실험에서 이미 F가 산란되면서 F'의 변화가 생겼죠. 이 변화가 M0 C분의 H. 이거 뭡니까? 상수예요. 그럼 1 코사인 세타. 이건 뭐예요? 산란된 각이죠. 측정하면 되겠죠. 산란된 각만 얼마만큼 산란됐는지 세타 값을 집어넣어주면 변화된 빛의 진동수의 변화. 다시 말하면 파장의 변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운동량 보존과 에너지 보존. 다시 말하면 무슨적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했어요? 입자적 관점에서 지금 이 컴퓨터 실험에 대한 결과에 대한 그 예측을 할 수 있는 식을 유도하게 된 거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파동적 관점으로 해가지고 설명이 되는 식을 유도한다면 이거는 입자적 관점에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갖다 설명할 수 있는 파동적 관점으로 유도된 식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죠. 따라서 빛이 광전 효과하고 컴퓨턴 효과는 빛이 무슨 성질을 가지게 된다? 입자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간섭, 회절, 편광은 빛이 파동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게 맞아요? 둘 다 맞는다는 얘기죠. 입자적 성질을 나타낼 때는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고 파동의 성질이 나타나면 입자적의 성질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빛이 무엇을 가지고 있다? 빛이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나오면 뒷면을 볼 수 없고 뒷면이 나오면 앞면을 볼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